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은 내 자식이 하는 일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특히 그 일이 보기에 한없이 한심해 보인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 한심함 뒤에 숨겨진 간절함과 노력은 부모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연부스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늘 뭔가를 찍고 편집하고 자막을 달고 있었다. 거실 한켠 오래된 식탁 위에 쌓인 삼각대, 조명, 중고로 구입한 노트북은 그의 아지트나 다름없었다. 아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전쟁터 같았다. 어머니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 좀 하지. 맨날 저러고 앉아서 뭐 하는 거냐. 잔소리 같지도 않은 투덜거림이었다. 그런데 그 말은 며칠 전부터 부쩍 커진 아버지의 목소리와 섞이기 시작했다. 저놈은 대체 언제 철들래? 나이 30을 코앞에 두고도 직장은커녕 면접 한번 제대로 보려는 생각도 없어 보이니 말이다. 저러고도 밥은 잘도 먹는다니. 진짜. 어머니는 아버지 앞에서 무언가를 변명하려다 말았다. 변명도 변호도 할 수 없었다. 사실 그녀도 답답했다. 이놈의 자식이 대학 졸업한 지 3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닌 적이 없었다. 남들처럼 스펙을 쌓지도 않았고 뭔가 목표를 뚜렷이 밝히는 것도 아니었다. 유일하게 꾸준히 하는 일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올려도 영상마다 조회수가 100을 넘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의 손끝에 집중하는 눈빛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찡했다. 이 자식, 진심이구나 싶다가도 다음 순간 다시 밀려오는 현실이 그녀를 잡아끌었다. 진심이면 뭐하니? 누가 알아줘야 진심도 빛을 발하지. 세상은 냉정하단다. 그녀는 부엌에서 김치를 꺼내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아들의 등을 바라봤다. 아들은 이어폰을 낀 채 뭔가를 중얼거리며 편집 중인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작은 노트북 화면에 대체 무슨 세계가 담겨 있는 걸까? 그는 그렇게 또 하루를 날려버렸다. 며칠 전에는 친구 결혼식이 있었다. 같은 과에서 늘 어울리던 녀석이 대기업에 들어가 3년 만에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보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와 밤새 불을 껐다 켰다를 반복했다. 무슨 영상을 찍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뻔히 읽혔다. 나는 뭘 하고 있나. 어머니는 그 문 앞에 몇 번이고 멈췄다. 문을 열고 말을 걸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자신만의 싸움을 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안 되겠어. 저러다 정말 평생 백수 된다. 당장 내일부터 일 알아보라 그래. 아니면 공무원 시험 준비라도 하든가. 언제까지 저 장난질을 지켜보고 있어야 해? 그날 밤 저녁상 앞에서 아버지의 말이 쏟아졌다. 어머니는 젓가락질을 멈췄고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아버지는 분노에 떨며 소주 한 병을 꺼냈고 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은 거실에서 편집하던 걸 멈추고 방에 틀어박혔다.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고 어쩌다 마주쳐도 눈을 피했다. 어머니는 자꾸 시선을 피하는 아들의 눈에서 슬픔과 원망이 엉켜있는 걸 느꼈다. 왜 이렇게 됐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의 온기가 점점 얼어붙는 듯했다. 문이 닫힌 뒤로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딱히 잠긴 것도 아닌데 그 문은 가족 누구에게도 쉽게 열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퇴근 후에도 아들의 방 앞을 지나치며 한숨만 내쉬었다. 무언가 말을 꺼내려고 하다가도 입술을 꾹 다물고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자기가 쏘아붙인 말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그 무거움보다 더 큰 건 아들의 태도였다. 그놈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참다 못해 문을 두드렸다. 밥 좀 먹자. 냉장고에 내가 좋아하는 장조림도 있고 콩나물국도 끓였어.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느꼈다. 아들이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기척이 문 너머로 전해졌다. 괜찮아.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 엄마는 내 편이야. 하지만 밥은 먹어야지. 그 말은 어머니 스스로도 잘 믿지 못하는 위로였다. 그 말 뒤에
그녀의 눈가엔 맺힌 게 하나 둘씩 고여들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남편과 조용히 마주 앉았다. 탁자 위에는 식지 않은 된장찌개가 식은 채로 놓여 있었고 반찬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수북했다. 나중에 후회할 거야. 우리 아들 말은 안 해도 속은 깊은 애야. 괜찮다고 말해주진 못할 망정. 왜 자꾸 상처 주는 말만 해. 아버지는 말없이 찌개에 숟가락을 넣었지만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나도 미안해. 하지만 말이야. 당신 그 놈이 지금 뭐라도 하고 있는 건가?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누가 보면 게임이나 하는 줄 알겠어. 그게 일이라고 할 수 있어. 사람이 삼시세끼 먹으면서 제대로 된 수입도 없고 계획도 없고 몰라서 그래. 나도 처음엔 걱정됐어. 그런데 그 애가 만든 영상 몇 개 봤어. 다큐멘터리 같더라. 역사 얘기, 전쟁 얘기, 왕들의 비극 같은 거. 그 애가 그걸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해서 찍는지. 그걸 보니까 괜히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게 단순한 취미는 아니겠구나 싶었어. 아버지는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렇게 말없이 국물만 떠먹다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았다. 아무리 그래도 그걸 누가 보냐. 시대가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그런 걸로 밥벌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게 더 무섭다. 내가 너무 구식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로서 도와주고 싶은데, 뭐라도 함께 하고 싶은데, 도무지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 밤, 아버지는 몰래 아들의 방 앞에 가서 문고리를 살짝 만져보았다. 돌리면 열릴 듯 말 듯 했다. 그는 한동안 문 앞에 서서 말없이 기다리다가 결국 돌아섰다. 무겁게 내려앉은 가슴 속 감정을 어찌할 수 없어. 조용히 베란다로 나갔다. 밖은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창밖에 가로등이 오래된 담벼락을 노랗게 물들였다. 그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들의 방에서 나온 흔적을 발견했다. 식탁 위에 놓인 다 마시지 않은 우유팩 하나, 옆에는 손수 썰어놓은 바나나 반 개. 그래도 밥은 안 먹어도 우유는 마셨구나. 어머니는 그 흔적을 쓰다듬으며 울컥했다. 그게 그렇게도 반가웠다. 그날 저녁 그녀는 반찬을 조금씩 접시에 담아 문 앞에 놓았다. 많이 안 넣었어.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어도 괜찮아.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다. 엄마는 며칠 후 아들은 문을 열었다. 갑자기 찾아온 봄바람처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그는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해준 된장찌개를 2번이나 퍼먹었다. 말없이 허겁지겁.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 말 없는 식사가 둘 사이의 대화였던 것처럼.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들어오며 말했다. 오늘도 면접 안 갔지? 너 대체 계획이 뭐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좀 해봐. 하루 종일 뭐 했는데? 유튜브 또 편집했냐? 그 말에 아들은 조용히 식탁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이번엔 문을 잠갔다.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냥 나가라. 나가서 내 맘대로 살아. 이 집에선 더 이상 저런 걸 용납 못하겠다.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고 현실 좀 봐라. 그게 인생이냐? 그날 밤 아들은 어머니에게 작은 쪽지를 남기고 외출했다. 잠깐 다녀올게요. 혼자 있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그 쪽지를 두 손에 쥔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아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핸드폰도 꺼져 있었고 친구들에게 연락해도 다들 모르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밤새 불을 켜놓고 대문만 바라보았다. 새벽 2시가 넘도록 등불 아래 마루에 앉아 있었고 한참 만에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었다. 축 늘어진 어깨, 헝클어진 머리, 텅 빈 눈빛. 그는 어머니를 보고 잠시 멈추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그 뒤를 쫓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거실 전등을 끄고 주방에 켜둔 스탠드 불빛 하나만 남긴 채 그 자리에 앉았다. 아무 말 안 해도 괜찮다. 너 지금 혼란스러운 거 다 안다. 하지만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엄마가 여기 있다. 며칠 뒤
아들은 다시 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명도 세팅하며 이전보다 훨씬 정돈된 자세로 앉았다.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마음속으로 결정한 듯 보였다.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결국 폭발했다. 야, 그만 좀 해라. 언제까지 저걸 계속할 생각이냐? 뭐가 그렇게 대단한 콘텐츠인데?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관심 없어. 현실을 좀 보자. 내 나이가 몇이냐? 부모가 이렇게까지 말리는데 귀 하나 안 기울이겠다는 거냐? 아들은 조용히 눈을 떴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아빠, 저 그냥 한 번만, 단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요? 단 한 번만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터질 듯한 울분이 차 있었다. 믿어달라고. 뭘 보고 믿냐? 이거 봐. 몇 년을 저 짓만 하고 있는데 변한 게 뭐냐? 너한텐 미래도, 직업도, 수입도 없다. 책임도, 방향도 없어. 이건 그냥 도망이야. 도망. 세상 무서워서 숨는 거잖아. 그 말에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다. 아빠한텐 이게 장난처럼 보여요. 근데 전 이걸로 진심을 걸었어요.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혼자서 기획하고 공부하고 만들고 하루 10시간 넘게 앉아 있어요. 그래도 잘 안 돼요.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멘탈이 무너지고 조회수 50도 안 나올 때면 이게 내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요, 이걸 포기하면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 같아서 그게 더 무서워요. 아버지는 처음 듣는 아들의 고백에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그는 끝내 등을 돌렸다. 그만하자. 난 더 이상 너랑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다. 그 말이 끝나자 거실엔 깊은 침묵만 흘렀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손을 덜덜 떨었다. 어디 가려고? 너 설마 집 나갈 생각이니? 나 혼자서 살아볼게요. 더 이상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어머니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넌 우리 아들이야. 우리 피를 받고 태어난 아이야. 그렇게 쉽게 떠나게 둘 수 없어. 아들은 그 손을 천천히 놓았다. 미안해요. 엄마. 진짜 미안해요. 그렇게 아들은 집을 떠났다. 원룸 월세 보증금을 친구에게 빌리고 남은 장비를 챙겨 조그만 방에 들어갔다. 세탁기 소리와 보일러 돌아가는 진동이 그대로 전해지는 차갑고 좁은 공간. 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또다시 카메라를 세웠다. 그날의 영상 제목은 이랬다. 삼국지에 숨겨진 조조의 마지막 전략. 그는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와는 단 한 번도 나눠보지 못한 이야기였다. 그는 그렇게 밤을 지새웠다. 장면 하나하나를 짜고 말투를 다듬고 자료를 찾아 나레이션을 덧붙였다. 마치 그 모든 게 자신의 인생을 되살리는 유일한 줄기인 양. 영상이 업로드된 후 며칠이 지났다. 조회수는 200, 300을 넘기지 못했다. 그러나 아들은 또 하나를 만들었다. 고려 무신정권. 그 잔혹한 100년의 기록. 반응은 여전히 없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그의 눈 밑은 점점 더 꺼져갔고 입술은 바싹 말라갔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영상을 멈췄다.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카메라 앞에 앉아 있다가 컴퓨터를 껐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 그냥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조용히 어둠 속에 앉아 있던 아들은 카메라를 다시 켜지 못했다. 노트북은 멈춰 있었고 영상 파일은 폴더 속에 흩어져 방치돼 있었다. 조명이 없는 방은 황량했고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빛은 회색이었다. 그는 그렇게 며칠을 보냈다. 라면 하나를 끓여 먹는 일도 버거웠고 세수조차 하지 않은 채 침대와 바닥을 오갔다. 누군가 자신을 꺼내주길 바라면서도 누구에게도 손을 뻗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다. 유튜브 채널에 한 댓글이 달린 것이다. 이런 영상 진짜 감사합니다. 고3인데 세계사 선택했거든요. 요즘 머리에 안 들어왔는데 이 영상 보고 한눈에 정리됐어요. 덕분에 자신감 생겼어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댓글 단위에 이름은 없었고 프로필도 익명이었지만 그 말은 마치 오랜 시간 어둠 속에 있던 자신에게 건네진 한 줄기 불빛 같았다. 내가 만든 영상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됐구나. 그제야 그는 다시 숨을 쉬는 느낌이었다.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 노트북을 켜고 카메라를 다시 세웠다. 며칠 뒤 또 한 편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번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었다. 편집은 예전보다 훨씬 간결했고 자막의 흐름도 자연스러웠다. 이후 몇 편의 영상이 더 올라갔다. 아들은 매일 밤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비록 그 속도는 더뎠지만 그는 분명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한편 집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의 방을 그대로 유지해놓고 있었다. 침대 시트를 세탁하고 먼지를 닦고 옷을 개어놓는 일도 잊지 않았다. 아버지는 말은 안 했지만 가끔 방을 한 번씩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혹시 그놈 영상 링크 어딨냐? 나도 한번 보고 싶어서.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이 그걸 왜? 그냥 아버지라면 최소한 내 자식이 뭘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꺼내 아들의 채널 이름을 검색해 보여줬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영상을 한 편, 또 한 편 봤다.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분명 아들의 것이었고 설명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조리 있었다. 아들이 화면 속에서 진지하게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을 이야기할 때 그는 그제야 처음으로 아들이란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다. 아버지는 그렇게 중얼이며 영상을 껐다. 그리고 다음 날 아내에게 말했다. 그놈 채널이 뭐라고 했지? 내가 구독 좀 해봐야겠다. 한편 아들은 영상 하나하나에 점점 더 혼신을 쏟기 시작했다. 이제야 뭔가 잡히는 느낌이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자신감이 조금씩 스며들었다. 여전히 수익은 없었고 조회수는 소박했지만 영상마다 달리는 댓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선생님, 이 영상 덕에 역사 너무 재밌어졌어요. 이 채널 알고 나서 하루 30분씩 역사 공부하고 있어요. 진짜 교과서보다 이해가 잘 돼요. 감사합니다. 그 말들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게 아니었다. 단지 자신이 가진 것을 세상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된 것이었다. 그러던 중 영상 하나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걸리며 불씨가 확 타올랐다. 한국사 속에 숨은 외교 전략 5가지. 이 영상은 처음으로 조회수만을 넘겼다. 그날 그는 스마트폰 알림을 쉴 새 없이 받았다. 구독자 수도 하루 만에 3,000명 가까이 늘어났다. 그는 손을 덜덜 떨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지금 좀 이상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내 영상이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 엄마, 나 조금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 같아.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끝내 울먹였다. 그래, 우리 아들 괜찮은 사람 맞아. 아니, 너무 괜찮은 사람이지. 그날 밤 아들은 눈을 감은 채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다. 알림은 계속해서 울렸고 댓글창에는 응원과 감사의 말들이 넘쳐났다.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혼잣말을 뱉으며 피식 웃었지만 눈가엔 이내 물기가 맺혔다. 그동안 혼자 버틴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시간, 자신조차 의심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날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건 아닐까 싶었다. 그는 조심스레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집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답장은 바로 왔다. 당연하지. 언제든지. 문은 항상 열려 있어. 그날 저녁 아들은 집 앞에 섰다.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문을 열었는데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듯 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와 있었다. 살 좀 빠졌네. 얼굴도 반쪽이 됐고. 어머니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아들은 너무도 그리웠다. 거실로 들어가니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고 있었다. 아들은 잠시 멈춰서 있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들었지만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만 봤다. 그러고는 툭 한마디를 던졌다. 영상 잘 봤다.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위로로 다가왔다. 아들은 눈을 깜빡이며 입을 열었다. 죄송했어요. 많이 걱정 끼쳐서. 그리고 아버지 말씀이 다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오기만 부렸던 것도 사실이고. 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래도 고맙다. 끝까지 안 포기해줘서. 내 자식이란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순간이 올 줄 몰랐네. 그 한마디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다. 어깨가 떨릴 만큼 울컥한 감정이 밀려왔다. 저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젠 그만 도망 안 갈게요. 식탁 위에는 아들을 위해 따뜻하게 차려진 저녁밥이 놓여 있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세 식구. 그 자리는 어색하지만 한없이 따뜻했다. 밥 숟가락을 들며 어머니는 말했다. 아빠는 너한테 늘 속상해서 그랬던 거야. 알아. 나도 많이 속상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아와 줘서 고맙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저녁 가족 셋은 오랜만에 웃었다. 웃음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서로가 외면했던 시간, 오해했던 마음들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아들은 부모님을 자신의 원룸으로 초대했다. 작지만 제가 살아온 공간이에요. 여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부모는 작은 원룸 안을 둘러보며 문시호를 불 켰다. 좁은 책상, 다 벗겨진 의자, 낡은 모니터, 그 모든 것들이 아들의 고군분투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퇴근길에 아들의 영상을 하나씩 챙겨보는 습관이 생겼고 어머니는 김치며 반찬을 한 보따리씩 싸들고 원룸에 들러 이건 영양 보충용이야라며 밀어 넣었다. 아들은 점점 더 단단해졌고 채널은 구독자 수가만 단위로 늘어났다. 댓글마다 사람들이 남긴 진심 어린 말들이 그를 다시 세워주었다. 이제야 진짜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어느 날 유튜브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10만 구독자 달성, 실버 버튼 발송 예정. 그는 그 메일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다. 실버 버튼은 평범한 박스에 담겨 도착했다. 겉면엔 단순한 문구와 유튜브의 로고만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아들은 손끝으로 천천히 포장을 뜯으며 마치 보물상자라도 여는 듯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그 순간 작고 묵직한 은빛 상패 하나가 손에 들어왔다. Congratulations for surpassing 10만 subscribers. 그 문장을 본 순간 그는 조용히 웃었다. 눈가엔 뜨거운 기운이 맺혔다. 그는 그날 저녁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빠, 집에 잠깐 갈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식탁 위에 실버 버튼을 올려놓자 부모는 무슨 물건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편지와 함께 꺼내진 상패를 보고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아버지는 이마를 짚었다. 이게 내가 그렇게 말하던 유튜브에서 주는 거냐? 네, 구독자 10만 넘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직 멀었지만 누군가는 인정해줬다는 거니까. 아버지는 말없이 상패를 들여다봤다. 은빛 메탈 위에 새겨진 아들의 채널명. 그 이름은 마치 하나의 작은 세상처럼 느껴졌다. 이게 내가 만든 거라니 진짜 자랑스럽다.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눈을 껌뻑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거 두 분이 봤으면 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허투루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며칠 뒤 아버지는 조심스레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 말이야, 역사 유튜브 한다. 잘 나간다더라. 요즘은 그런 시대야. 뭐든 제대로 하면 인정받는 거야. 처음엔 대충 넘기던 이웃들도 하나둘 아들의 채널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아니, 이게 그 아들이 만든 영상이야. 와, 내용 진짜 알차네. 우리 딸도 세계사 싫어했는데 이거 보더니 재밌다더라니까.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다. 아들은 학교에서 강연 요청까지 받게 되었다. 고등학생들 앞에서 역사를 어떻게 콘텐츠로 만드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강연을 앞두고 아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정장 좀 사도 될까?
그냥 오늘은 좀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할게. 너 멋지게 입고 가서 제대로 보여줘. 강연장. 무대에 선 그는 차분히 입을 열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험만 보면 점수가 가장 잘 나왔습니다. 그게 좋았고, 좋아하니까 계속 파게 되더라고요. 그걸로 뭐라도 해보자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성과는 한참 없었죠. 집에서도 많이 싸웠고요. 근데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박수가 터졌고 교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덧 그는 누군가의 이야깃거리가 되어 있었다. 그 아들 정말 대단하더라.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사람이지. 부모님도 진짜 멋지신 분이야. 그렇게 믿어주시다니. 아버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괜히 어깨를 으쓱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아들 채널을 보여달라는 상인들에게 휴대폰을 꺼내며 자랑스레 웃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마루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땄다. 아빠도 이제 영상 찍어보실래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도 역사 중에 고구려 얘기는 나도 좀 아는데. 좋아요. 다음 영상은 아버지랑 같이 해볼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앉아 처음으로 같은 주제를 놓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비로소 그들은 같은 세계에 있었다. 서로를 몰랐던 과거는 사라지고 이제는 함께 쌓아가는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렀다. 그가 영상을 처음 올린 지 3년. 혼자 울고 버티고 또다시 시작했던 시간들이 하나둘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이제 그의 채널은 조회수 수십만, 구독자 20만을 넘어섰다. 중고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학생들에게 꼭 보여줘야 할 역사 콘텐츠라는 입소문이 퍼졌고, 대학에서도 출강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영상 편집에 쫓기면서도 하루에 30분씩은 반드시 책을 읽고 공부했다. 이전과 달라진 건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느 날 그는 실버 버튼 옆에 새로운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교육지식 콘텐츠 분야 우수 창작자로 선정되었다는 상장과 기념 메달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 상장을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었다. 아빠, 이건 우리 가족 상이에요. 같이 걸어둬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벽에 못을 박았다. 못질 소리 하나하나가 집 안을 울렸다. 그건 과거의 오해와 상처들을 못으로 박아 고정시키고 그 위에 새 희망을 거는 소리 같았다. 주말이면 가족은 셋이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고 시장에 나가 순댓국을 먹기도 했다. 어머니는 그가 좋아하는 묵은지찜을 더 자주 해줬고 아버지는 퇴근길에 역사 관련 책자를 사들고 들어와 이거 한번 영상으로 써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그가 유튜브라는 낯선 길을 걷기 시작할 땐 단 한 사람도 믿지 않았던 세상.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의 가장 큰 팬이자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말하곤 했다. 조회수도 중요하고 구독자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가족이 나를 믿어줬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어머니 생신을 맞아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영상 하나가 유튜브에 업로드되었다. 제목은 역사를 만든 그녀, 우리 엄마 이야기. 내용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함께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릴 적 시험지를 들고 울던 날에도 묵묵히 내 등을 두드려주던 사람. 내가 뭘 하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늘 밥을 차려주던 사람.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나로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어머니의 환한 웃음 사진 한 장이 담겼다. 그리고 자막, 이 채널은 당신의 사랑으로 자랐습니다. 그 영상은 조회수를 떠나 가족에게 오래도록 간직될 선물이 되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고 아버지는 멀찍이 서 있다가 조용히 말하곤 했다. 정말 잘 자랐다, 우리 아들. 그가 혼자였던 시간은 이제 없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길이 되고 또 희망이 되는 사람이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 빛 아래 가족 셋은 오래된 식탁 앞에 둘러앉아 함께 웃었다. 어떤 고단한 날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서로 알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그는 카메라 앞에 앉아 역사 속 누군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 중 누군가는 또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다. 그것이 그의 삶이 된 것이다. 누군가는 그래서 그걸로 뭐가 되겠니?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거대 진심이었고 버티며 걸어온 길 위엔 언젠가 꽃이 핍니다. 사연 속 그 아들은 스스로를 믿고 또 가족의 사랑을 믿었기에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계신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